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건강하시고 편안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가장 큰 소망으로 건강이 또 빠질 수 없을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부담이 크지요. 노인성, 퇴행성으로 지적되는 질환인 만큼 이 초고령 사회 치매가 걱정되는데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치매 발생률과 치매 관리법, 또 치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되고 배려돼야 하는 부분들은 없을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KBS 딩동댕 어린이 합창단의 설날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같은 날의 반복인 듯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다르죠.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는데요. 건강을 바라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치매는 부담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이 들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라면 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와 함께 이 치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길 동시에 기원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과 오늘 함께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치매하면 또 알츠하이머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치매 발생률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중에는 9명 중 1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또 이게 80세를 넘어가면 4명 중 1명이 되고요. 예. 90세를 넘어가면 3명 중 1명이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이라면 살아생전에 4분 중 1분은 치매를 앓을 확률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이제 결혼한 젊은 후속 세대들도 결혼을 했다면 양가 부모님 4분 중 1명 정도는 치매를 앓게 될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80대 어르신들은 너무 흔하죠. 예. 80대 중 4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니까 소리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문제지만은 사실 또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또 모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설날을 맞아서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라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노인성 알츠하이머와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 초록이 치매라는 건 보통 이제 그 노인이 되기 전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이제 부르는 말이고요. 예.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와 비교할 때 한 3가지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뿐만 아니라 전축두엽 치매나 혈관성 치매 혹은 다른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노인성 치매와 좀 차이가 나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성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주로 기억력 저하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초록이 치매는 이런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의 변화나 판단력의 변화, 언어 능력의 저하, 운동 능력의 저하와 같이 통상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처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대응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 초록이 치매를 앓게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가족 부양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의학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가족 상담과 같은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좀 더 통합적이고 맞춤 형식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초록이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록이 치매와 이 노인성 알츠하이머에는 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법이라는 게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매에 대한 어떤 단일법이 제정됐다는 것이 갖는 의미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에 제정이 되고 12년 초부터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치매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법이 생김으로써 치매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가족 지원까지 굉장히 통합적인 서비스를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치매를 단순한 질병, 의학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복지의 문제로 폭넓게 보는 이런 이제 시각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치매관리법을 통해서 치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치매 서비스나 제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기반들을 갖춰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치매를 뭐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치매 관리법에 근거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네, 매우 다양한 그 제도나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좀 뽑자면 우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돼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나 환자 자신의 이런 조기 검진, 상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이런 치매 안심센터 중심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조기 검진 프로그램,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무료로 시행하는 생애 주기 건강 검진에 치매 검진이 정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이 훨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뇌 영상이나 신경 심리 검사가 굉장히 고가의 검사여서 그렇죠. 예. 치매 진단에 큰 이제 경제적인 장벽이 됐는데 이 검사들이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게 됐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도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신체적인 기능은 아직 양호하시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신설되고 또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한 치매 전문 교육도 시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치매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도 이 치매 관리법에 기반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치매가 있어도 이제 스스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문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도 치매 관리법에 근거한 것이 되겠고요. 그전까지는 정례화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치매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파악이나 또 통합적인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이제 출발해서 진행되게 된 것도 역시 이 치매 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어난 아주 그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고 또 이 치매로 인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도 크게 확대가 되고 그 사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이제 치매라는 게 아직은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돌봄 부담 해소와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을 이제 돌보는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서비스들이 잘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맞춤식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만 돌봄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 이런 돌봄 부담의 경감이 결국은 가족의 치매 환자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가족의 경제 활력도 활동 능력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또 요즘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치매가 있더라도 혼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많으시죠. 또 예. 가족들이 있으시더라도 24시간을 가족들만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치매가 있더라도 환자분들이 직접 슈퍼도 가시고 근처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회 자체가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족 지원과 이제 그 사회적 수용성의 강화를 통해서 당장 치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을 줄여가고 또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 존엄성을 최대한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이제 획기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그렇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담을 줄이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치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또 제도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매 정책과 관련한 어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자료, 연구 결과들도 있을까요? 네, 많지는 않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세계 알츠하이머 협회 같은 곳에서 꾸준히 국가 간의 치매 관련 제도를 비교하거나 혹은 우수한 제도를 소개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연구팀이 이제 그 G7 국가들과 우리나라 치매 관리 정책을 비교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G7 국가와 특히 또 비교를 더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뭐 치매 정책이라든가 공통되는 부분 또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국가들마다 인구 구조나 가족 문화 또 여러 가지 보건 의료 복지 환경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다르죠. 예. 네, 치매 관련 정책이 이제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든지 좋다든지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제 지혜를 얻는다는 면에서 비교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서구권의 G7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것은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조기 검진이나 진단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후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이 돼 있다는 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좀 취약한 여러 가지 국민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들이 촘촘하게 있고 이 두 제도들 안에서 치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강화돼 있다는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관을 주도로 한 서비스들이 강하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제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연구 개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보다는 먼저 고령화된 나라들에서는 말기나 임종 관리와 같은 인간 치매 환자의 치매를 앓고 있더라도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좀 특화된 서비스들의 개발이 좀 앞서가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보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떤 이런 국가 차원의 치매 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치매라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렇죠. 보니까 WHO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2017년이니까 벌써 한 7년 됐는데요. 글로벌 치매 행동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하고 여기서 회원국들한테 그 글로벌 치매 행동 계획에 준해서 치매 인식 제고나 뭐 조기 진단의 강화, 돌봄 서비스의 강화, 연구 개발 촉진과 같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회원국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고 예. 그 이후로는 또 각 회원국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고 자료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로 이렇게 정보가 잘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뭐 목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먼저 가본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글로벌 디멘시아 옵저버토리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회원국들의 치매 관리 정책이나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플랫폼에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치매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지표들을 조사하고 같이 그쪽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그 플랫폼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인 치매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지혜를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죠.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뿐 아니라 인식의 문제도 잘 이해돼야 할 것 같고요. 치매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이제 스스로 본인의 병을 다 이제 고치고 관리할 수 없는 독립성을 잃는 의존성이 높아지는 질환이라는 면에서 이제 단순 질병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의 문제라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인식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변화를 서로 긴밀하게 이제 연결시켜가면서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비용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데 한 가정에서 최소한 연간 직간접 비용을 2천만 원 정도 이상 쓰게 되기 때문에 예. 막대한 비용을 쓰게 그렇죠. 되고요. 네. 네, 국가에서도 거의 연간 10조 이상의 돈들을 여기에 이제 쓰게 돼 있고 그 비용이 10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치매 환자들 치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매 중증도를 낮추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 투자하는 비용들은 결국은 미래에 증가하는 돌봄 비용이나 의료 비용을 이제 미리 감소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투자 자체를 그런 이제 비용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또 이제 이런 비용들을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막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치매에 대한 인식이나 또 문화적으로 치매 환자들을 자연스럽게 돌보고 보듬는 이런 이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와 또 돌보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들도 있다면서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치매 국가 관리 계획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이게 이제 WHO의 행동 강령이나 OECD의 공고 사항이라는 큰 틀의
기반으로 해서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제 비교 발표한 이제 첫 번째 논문이라는 면에서 예. 굉장히 또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있네요.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치매 예방, 치매와 관련된 정책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 치매 관련 정책이 우선은 잘 돼 있는 잘 돼 쪽에 있다. 속한다는 예, 예. 때문에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선은 치매 관리법이라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법적 근거를 갖춘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 예. 그걸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치료와 돌봄이라는 핵심적인 두 가지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도 많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치매 안심센터와 같이 이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그 허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서비스의 개발이나 도입 보급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단시간 안에 그만한 기반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 정책들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의료 서비스나 요즘 또 관심이 많은 그 임종 돌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위치가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정책 중에 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그 독립성을 최대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들의 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임종 돌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말기 암 환우분들한테는 이런 임종 돌봄의 시스템들이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도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못지않게 이런 임종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그런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말기의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시고 환자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국가 사이의 연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예. 서로의 제도를 공유함으로써 일단은 각각이 시스템을 보다 저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한 국가의 환경과 조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이제 변경하고 조정하는가를 이제 서로 이제 보게 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이제 단축시키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큰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워낙 치매를 그 정복하기 위한 약의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그 서로 간의 정책 교류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같이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 개발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시에 개발된 치매 치료제의 이제 혜택도 보다 짧은 시간 안에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이제 국가 간의 연구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 365 설날을 맞아서 치매 정책을 비롯해 초고령 사회에서 준비되고 시행돼야 하는 치매로 인한 문제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YB의 아리랑 듣고 치매와 관련한 이야기 교수님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치매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매로 인한 문제들 또 준비해야 할 점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부담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진료실에서도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진단이 내려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뭐 가족들도 함께 듣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환자분들이나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를 뽑자면 예. 우선은 환자분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네. 본인의 병이 얼마나 빨리 진행할지, 내가 뭐 일상적인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지,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뭐 등등. 또 내가 뭐 가족들한테 얼마나 침이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평균적인 진행 속도도 있고 단계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질병의 경과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항상 본인이 해오시던 생활을 최대한 잘 유지하시면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그리고 하던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시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완치가 가능하냐 예. 이런 부분이고 완치가 안 된다면 뭐 치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의학적으로는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지만 치매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키고 또 치매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는 약들은 지금도 있고 또 새로운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쩌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완치가 가능한 약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그런 시점까지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사실 또 이런 설명도 드립니다. 연세가 들어서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들은 흔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완치가 되는 병이 잘 없습니다. 예. 고혈압도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혈압을 조절하는 거고 당뇨병도 혈당을 조절하는 거지 당뇨병을 약을 먹고 완치시키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치매도 이런 다른 생활 습관 질환처럼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나 진행 속도를 경감시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가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도움이 되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흔히 가족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 수학 문제 풀리고 기억 문제 시키고 잘 기억하는가를 뭐 일상에서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즐겁게 본인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활동거리들을 많이 제공해드리는 게 예. 환자분의 일상을 보다 건강하고 뇌를 보다 더 장시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지루하게 멍하게 있는 시간을 하루 중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거리들을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것도 한번 제시해보면서 예. 일상이 본인이 재밌다는 활동으로 조금이라도 더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기억 훈련이나 인지 훈련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재밌는 취미 활동을 하시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뭐 더하기 빼기 네. 이런 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치매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방 가능한가요? 네, 이게 의학적으로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합해서 보면 우리 치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40%의 요인은 이게 평소에 잘 생활하면 조절할 수 있거나 없앨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아시는 고혈압이나 당뇨도 치매 위험을 올리는데 이런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걸리더라도 혈당이나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그만큼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치매가 예방할 수 있냐?
40%의 위험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중앙치매센터에서 333 치매 예방 수칙 꼭 챙겨야 될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늘 지켜야 될 것 3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침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지침들을 많이 발표하니까요. 그것들을 일단은 잘 숙지해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특히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매 위험을 줄이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장년부터 실천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어르신들한테는 그거를 하시라고 하고 본인들은 안 지키지 말고 같이 가족들이 이제 그런 그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같이 추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까 요즘 뭐 이런 그 치매에 대한 불안에 편승해서 치매 예방약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소개가 되고 어르신들이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예방약을 먹어야 안전할 것 같은 불안을 더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드시는 분들은 또 나만 치매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허가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이제 주사 치료제 같은 것은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 분들에 한해서만 그 약을 쓸 때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25%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건 마치 치매를 예방하는 약처럼 잘못 오해해서 이 약을 맞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군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치매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허가된 확인된 약은 없다. 그래서 약을 먹고 치매를 예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약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교수님 연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 맞습니까? 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7배 정도 배우자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약 7,000명 되는 무작위 출출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한 연구의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생활 인자를 공유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치매일 때는 나도 그 비슷한 환경과 생활 습관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예방에 효과인 것들, 혹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그 40%의 요인이 다 이런 그 부부가 아주 쉽게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입니다. 뭐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뭐 음주, 흡연, 뭐 이 모든 것들이 부부가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은 요소들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환자가 이제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걸 보면 나머지 남아있는 배우자도 그런 그 환경과 습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배우자도 치매 위험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확인하고자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부가 공유하는 생활 습관에서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그 치매가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진료할 때도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면 습관이나 식습관, 활동 습관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분한테도 똑같이 도움이 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의 변화를 치매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환자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꼭 이제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환자한테 시키고 본인은 본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본인 도 좋아지고 환자도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갖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하시면서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치매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어떤 관련 교육이라든가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관련해서 좀 프로그램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에서도 가족 교육과 또 치매 환자의 여러 가지 치매 예방 교실들을 운영하시고 있어서 우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보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건강 365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예. 중요한 이제 정보들은 또 획득하실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같은 분께서 좀 많이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치매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년 이후부터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그 인지 기능에 견과류나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말은 저도 들었거든요. 예.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교수님께서 연구를 진행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워낙 이제 치매에 대한 불안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식품이나 치매 예방에 좋다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정보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이제 그 정보들을 저희 연구팀에서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중에서 우선은 이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그 이전부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오메가3를 이제 그 건강 보조식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예. 이게 이제 모든 영양소도 뭐 과하면 나쁘고 또 부족해도 물론 나쁘지만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DHA하고 EPA가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를 한 500mg 정도를 1년에서 2년 정도는 유지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 적어도 기존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런 결과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비타민 B류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이제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특히 부족할 때는 예. 그 부족 자체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비타민 B는 이렇게 과하면 안 좋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B류는 어떤 식품들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야채류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예. 네. 그건 뭐 굳이 이 치매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강을 위해서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조제를 통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또 달걀, 두부, 이 풍부한 단백질류들 이런 것들로 식품들로 식단을 건강하게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인간의 삶에 뭐 굉장히 그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333 치매 예방 수칙에도 그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이제 특정 영양소나 보충제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일단 뭐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그 고찰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초고령 사회 치매 유병률이 늘고 있습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치매는 뭐 아직은 뭐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또 80세 이상 노인 4분 중에 1분이 생길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 치매 예방은 젊어서부터 꾸준히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특히 치매 예방이나 치매 관리가 노년기에 하는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같이 이제 그 공유하고 있으면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어지고 네. 또 그분들을 돌보는 젊은 세대, 후속 세대들의 삶도 좀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병철과 삼태기의 삼태기 메들리 들으면서 건강 365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